안녕하세요. 뉴스서천 대표 구종만입니다. 오늘 방송은 최진하 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장님, 그 다음에 홍성민 서천지소교 사무국장, 허정균 편집국장님 모두 모시고 서천의 환경을 주제로 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30여 년 넘게 금강하구가 뚝으로 막히면서 금강호의 안과 밖에 수질 악화, 토사 퇴적 등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뉴스서천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획기사 등으로 해서 금강호의 수질 문제를 다뤄오고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이 하구뚝 개방, 이 수질 악화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 하구뚝 개방은 요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금강호의 수질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서 해수유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올해 기획보도로 6차례 우리 허 국장님께서 보도를 해오셨는데, 현재 금강호의 수질에 대해서 이 기획기사에 대해서 요약 설명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지금 그 금강 하구뚝으로 인해서 생기는 환경 문제 오래전부터 재앙을 맡고 있는데, 이 수질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 텐데요. 그 금강호의 그 수질은 환경부에서 지금 환경부 물환경정보 시스템, 여기서 전국의 그 호수 또는 그 강을 대상으로 그 자동 측정망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금강호도 배수관문 부근에 자동 측정 장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보통 3번 또는 2번 하는 달도 있더라고요. 그 측정치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한 군데예요. 전에는 몇 군데 이렇게 집어서 하던데 요즘은 배수관문 한 군데에서 채수를 해서 그걸 측정치를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 수치가 정확한가 어쩐가 이런 의문이 좀 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직접 수질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그 한국환경연구원 여기에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오셔서 채수를 저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초점을 맞춘 게 그 아주 독성 물질이라는 그 마이크로 시스템, 보통 청산가리의 100배 이상 그 독성이 있다는 그런 물질이 금강호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그게 초점을 맞춰서 좀 알아봤거든요. 여기 최진하 원장님 나오셨는데 마이크로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생기고 어떤 환경에서 생기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진하입니다. 지금 그 허정균 국장이 말씀하셨던 이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은 주로 이제 그 유수역이 아닌 정수 지역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물에서 생기는 이제 독성 물질인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호흡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산가리에 해당하는 그것보다 더 강한 정도의 독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별도로 이제 관리하는 물질로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이크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분석해서 각 지류별로 조사 자료를 내놓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제 충남에서 22년도부터 금강지류에서 또 본류에서 발생되는 물질들, 그러니까 이제 물이 정체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물질들을 이제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금강하구가 막혔기 때문에 여름에는 녹조가 굉장히 많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진척이 되면 그 안에서 또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이제 발생이 돼서 검출이 되는데, ppb 단위로 검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ppb 단위라는 것은 뭐 억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건 간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게 이제 축적이 된다는 거죠. 인체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최근 연구 조사에 따르면 주로 이 강하구 지역에 논농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논농사에서 나오는 벼에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이제 농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지자체나 그 연구기관 차원에서 좀 관리하고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목포 환경운동연합을 이번 기획 취재 때 가봤거든요. 거기 이 사무국장 얘기를 들으니까 영산호에서도 이 녹조가 심해서 목포 환경운동연합이 이 수질 검사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해오고 있는데, 그 영암 부근에서 그 녹조가 심하고 그 농작물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벼를 대상으로 이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해보니까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천군은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없어요. 오히려 군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하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될 텐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수질 검사를 했는데, 이 채수 장소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최소한 그 시기, 그때가 6월 28일 첫 번째 물을 떴는데, 그때가 이 장마 시작되기 며칠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녹조가 아주 굉장히 진하게 끼었는데, 주로 어디에 녹조가 층이 많이 끼냐면은 그 금강호로 유입되는 하천들이 많이 있잖아요. 화산천, 그다음에 이 와초리 부근 연꽃단지 있는데, 그리고 원산천, 그 신성리 갈 때 바로 위에 있죠. 그 부근은 지천이 호수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데 호수물이 수위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수위가 막 낮아져야 지천도 막 흘러드는데, 수위는 그대로 있는 채 지천에서는 물이 내려오니까 거기서 정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녹조가 많이 꼈더라고요. 이건 녹조 라떼가 아니고 녹조 죽이에요. 그 호박죽처럼 그렇게 진한 데인데, 와초리 연꽃단지 부근도 그렇고,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1차 시료를 채취를 했어요. 근데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화산천 유입 부근하고 그리고 다른데 비교적 이제 정체지들이 않은 구역 서포양수장. 서포양수장은 그 물을 펌핑해서 금강호 물을 만경강 수역으로 이렇게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근. 그런데 그 서포양수장 부근은 목조도 거의 끼지 않았고 그래서 수치가 굉장히 길지보다 훨씬 낮게 나왔는데 서천군의 화산천 유입 부근, 연꽃단지 그리고 원산천 유입 부근은 이 어마어마하게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기준치의 400배, 700배. 그리고 이 마이크로시스템 외에 저희가 COD를 주로 조사했는데 총 질소 총인 이 수준이 COD를 기준으로 하면은 보통 4급수에서 5급수 그 사이에 있고 그리고 질소 총 질소 주로 이 화학 비료 같은 데서 질소를 많이 배출한다 그래요. 이거는 그 환경부 자동 측정망 그 통계에 의하더라도 이건 6급수가 넘는 그러니까 이 등급이 안 나와요.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금강호가 전체적으로 아주 위험수에 와 있다. 이러다가 이 농사 짓는데도 큰 타격을 입을 게 아니냐. 그래서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찍부터 이 금강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해수유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도를 해왔고 이번 기획 취지에서도 지금 해수유통을 하고 있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낙동강 하구뚝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류 10km까지 이 바닷물을 올라가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수관문을 조절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개선을 해서 상류 25km까지 바닷물을 들여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정권 들어서 그걸 실행이 안 옮기고 지금 10km까지만 지금 물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강호도 앞으로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이 금강호에 대한 그 수질 문제를 최진아 원장님 총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고 어떻게 대비책을 세워야 할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PPB 단위가 억분의 1이라고 했는데 10억분의 1입니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보통 우리가 수질을 따질 때 ppm으로 따지잖아요. 그거의 1000배로 보시면 돼요. 1000배니까 10억이죠. 10억분의 1인데 미국 EPA에서는 사람이 그 최소 물놀이 할 수 있는 수치로서 이제 20ppb까지는 이게 용인을 해주는데 근데 문제가 그 21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뉴스타파하고 연구기관 몇 군데가 합쳐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게 그 20배가 아니라 20배에 한 그 150배 뭐 70배에서 150배 이 정도 더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인체에 들어가면 이제 농축이 축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물놀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좀 점검하고 이제 그래야 될 사안들이 이런 그 유해 물질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해 물질들을 단순히 BOD하고 COD 그런 개념으로만 조사를 해서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항목에서 빠지면 그거를 점검을 한다거나
연구해서 어떤 그 축적된 자료로 만든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게 어느 날 많은 기간을 거쳐서 마치 이제 장항재련소 중금속 오염이 1, 2년이 아니잖아요. 50년에서 100년 뭐 이 사이 그 50년에서 70년 이 사이에 있었던 물질이 이제 축적이 돼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항 같은 경우는 서천군 같은 경우는 이 독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분들이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런 그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독성 물질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거에 상응하는 그 어떤 대책을 만들고 수립하는 것이 지자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속협에서도 사실 그 금강하구에 그 사무실이 위치해 있지만 상시 눈으로 보는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걸 면밀하게 이제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일개 단체 혹은 신문사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검토의 폭을 넓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처음 이제 직접 이렇게 수질 검사를 했는데 그 녹조층이 아주 진하게 낀 그런 곳에서 채수를 해서 마이크로시스템 검사를 했거든요. 꼭 그런 데서만 할 게 아니고 보통 그 농사철에 물을 많이 취수하는 곳 이런 데서 이 채수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해서 이 통계치를 산출을 해서 이 대비책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이포에서 부여 양화면이죠. 이포 좀 하류 부근에 오면은 거기에도 수상 레포츠 단지를 조성을 해놨어요. 그리고 웅포두개 아래도 그렇고요. 근데 가보면은 한여름에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투자만 해놨지 그냥 폐허가 된 채 이렇게 방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천군이 신성리 갈대밭 바로 옆에 지금 그 수상 레포츠 단지를 조성한다고 예산을 50억 원을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전면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거나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 계속 추진했다가는 뻔히 그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게 무모하게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21년도에 이지영 교수라고 이제 그 미국에서 그 대학에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교수 팀이 이 조사를 해본 게 있는데 그때 이제 논문이 19년도 논문입니다. 미국의 남주류 발생과 비알코올성 간 질환의 생태 역학적 연구라는 논문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독성이 있는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이게 녹조가 번성하는 지역 1%가 늘어나면 비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0.3%가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비알코올성 간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죽을 수 있는 그 사망률이 0.3%가 늘어난다고 하면 엄청난 그 데미지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그쪽에다가 신성리 앞에다가 그 무슨
뭐 만든다고 하는 거 오늘 처음 들었는데 뭐 그런 시설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좋기는 한데 문제는 그것이 사람들한테 위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공간에서의 그 시설이어야 되는 거지.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 시설 투자하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어떤 효용 가치라든가 활용도라든가 이런 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해가 넘어갈수록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식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계획을 할 때 그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마이크로 시스템의 독성이 결국은 이 그 물로 그 농사를 짓게 되면 농작물에 이게 그 축적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을 사람들이 지금 먹어야 되는 상황이고 서천이나 이쪽 보게 되면 대부분 벼농사를 많이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 농업용 수로 많이 쓰는 데가 이제 또 그 전라도 쪽에서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금강물을. 근데 이런 그 문제들이 그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사는 최근에 좀 그 의식이 좀 바뀌었다고 그러지만 전북도 광역단위 전북도는 이 해수유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굉장히 그 비협조적이고 이런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완고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건 결국은 사람들 먹거리에 이게 이 독성이 이 성분이 이게 그대로 남는다는데 이거를 알려지게 되면 소비도 안 될 것이고 근데 왜 이 전북도는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애써 외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심각성을 빨리 깨닫고 이거를 그 전에도 서천에서 군에서 해봤지만 부분 해수유통을 해서 해수의 도달 거리를 뭐 5.5km까지 올라가든 10km까지 올라가든 하면 그 이상의 취양수장을 더 위쪽으로 올리면 한 4천억 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단체 간의 자치단체 간의 어떤 그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물로 지은 농산물들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건강에도 위협이 되니까 이 문제를 보조를 맞춰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문제는 이제 낙동강 하구뚝은 부산시에서 이제 주도해가지고 지자체 간 마찰이 없이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영산강도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금강호는 전라북도하고 얽혀 있는데 최근에 김태현 도지사가 그 AB지구 관측지 서산. 예. 거기를 해수유통을 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게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강호도 지자체끼리 합의해서 하기란 참 어려우니까 국가에서 이 국가 사업으로 국가 하천이니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홍성민 사무국장 옆에 늘 보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금강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2013년도에 금강 하구 해수유통을 위한 도보 순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서천군에서 15만 6,101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때 국가기관인 국무조정실, 그 다음에 해양수산부, 그 다음에 환경부,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 이 네 곳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때 국무조정실에서 하시는 말씀이 해수유통을 하고 싶으면 전라북도, 충청남도, 그리고 서천군, 그리고 이 군산시가 이 네 개 광역과 이 기초시군이 합의를 가져라. 그러면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해수유통을 하는 방향을 잡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국가가 전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를 갖추면서도 한편으로는 지자한테 떠넘기는 모양을 갖추니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 군산 쪽, 그다음에 우리 서천군을 포함해서 지금 충남, 대전, 충북까지 지금 전라북도랑 포함해가지고 72개 시민단체가 지금 금강 하구 해수통을 위한 지금 연대체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재작년까지도 저희가 그 전라북도 도청에 가서 이제 집회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산시하고 서천군은 해수유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했고 동의를 얻었었고, 다만 전라북도에서만 합의만 하면 해수유통이 갈 수 있는 단계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전라북도에서는 해수유통에서 적극 반대를 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농업경영인협회를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반대 성명서를 내고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전라북도에서는 금강물의 70%를 쓰고 있고 충청남도는 30%를 쓰고 있는데, 농업용수보다도 공업용수 사용량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 녹조가 많은 지역의 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또 공업용수 쓴다는 것은 또 맞지 않는 이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도 이번 기회에 충청남도와 함께 녹조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녹조가 끼치는 지역 주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함께 조사를 해가지고 국가에 정식으로 요구를 하면 국가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함께 충청남도 서천군하고 전라북도 군산시가 이 녹조 문제, 그다음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금강 하구 해수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천군하고 군산시는 이미 합의했고, 예. 그리고 충청남도는 이 2009년도인가요? 안희정 도지사 때 이 금강호 해수통을 이 충청남도의 이 정책으로 채택을 했고, 이제 문제는 전라북도가 남았네요. 근데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주민들이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군산시 말고 나머지 지역의 그 주민들이 우선 해수유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도는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겠죠. 그런 숙제가 남네요. 근데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그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도의원들까지도 이제 그 논의를 해봤지만, 그래도 정책을 위반하고 그다음에 그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이제 국회인데, 이 국회의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금강호의 어떤 수질 문제, 금강호를 포함해서 이제 그 낙동강은 지금 뭐 이제 해수유통 부분에 이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그 인식들이 굉장히 낮은 것 같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잘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게 국회의원들이 좀 그 지자체하고 좀 그 손발을 맞춰서라도 이 문제를 좀 더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내저 시설 같은 건 20ppb고 아이들 뭐 그 수영을 하거나 뭐 하는 건 물놀이 같은 경우는 1ppb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도 이런 기준치들이 지켜지지 않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데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거를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보를 막거나 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그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봤으면 좋은데, 무엇보다는 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수질 문제, 금강호의 수질 문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독성이 들어있는 그런 농산물들을 계속 먹어야 되는, 그 사람들한테 축적되는 그런 상황들이면 아마 자기를 먹으라고 그러면 안 먹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럼 본인 입장에서라도 이 문제를 본인의 문제로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좀 그 촉구를 하라든 그 강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네? 토론회를 한다거나 하면 의뢰의 시민단체라든가 그 학술단체 뭐 연구자들 이런 분들만 나와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울림이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래. 예,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 마이크로 시스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본격적인 연구가 되게 그 저조한 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또 그 PPP 단위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른 거를 이제 계속 조사를 해왔던 기본적인 조사에 치중했었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그 이건 뭐 저기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 어디에 더 영향을 끼치냐면은 벼보다는 채소 쪽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많이 미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 공사에서 하는 얘기는 그 채소는 그 지하수를 많이 쓴다. 근데 벼는 뭐 이 건강물을 쓰겠지만, 근데 이게 그렇게 농축돼서 나오는 양이 많지 않다. 그것도 이제 그 한두 번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마치 이제 전체인 것 마냥 호도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물놀이 시설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문제들은 일단 그런 독성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시설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효용 가치가 없잖아요. 뭐 50억이 아니라 500억을 들여도 해도 누가 그 강에 들어가서 무슨 그 뭐 그 레저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물놀이 시설 차원에서도 요거를 그 요게 사용 가능한가 안 한가에 대한 어떤 그 총체적인 연구가 해외 사례는 있지만 국내 사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근거를 내놔라 라고 얘기를 하면 서로 얘기가 많이 차이 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21년도에 조사했는데 마이크로시스틴이 건강하고 해서 1500 ppb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져보면은 엄청난 양의 그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는데, 요것이 그러면 전체를 대표하는 거냐 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조사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조사가 계속 그 분기별로 뭐 이렇게 달별로 해서 축적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요게 이제 유의하다라고 이게 나와야 그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되게 위험한 물질이면서도 여태까지 이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누구 하나 뻥끗한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국가에서도 뜨뜻 미지근한 거예요. 그럼 그 근거를 가져라는 거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가 들릴 텐데 무조건 근거를 가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근거가 없잖아요. 이게 뭐 그 기후댐 만든다고 했다가 그 4개를 쑥 뺐는데 4개가 차지하는 그 수량이 뭐 전체 70%다. 그럼 4개 안 하면 뭐 하나마나 아니에요? 근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그 회의 결과조차도 없어요. 없고 그냥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의 문제 제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그 뉴스 서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반성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방 중소도시의 조그마한 신문사에서 이 그 독성 물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단초가 돼서 요거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지자체 또는 그 광역 또 국가 이런 차원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 이게 그 지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그 사람들이 오는 얘기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근거를 가져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비용을 대서 하는 그 뉴스 서천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대응하는 지자체나 광역 혹은 정부는 좀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이런 게 생각나네요. 개가 짖으면은 주인은 당연히 밖으로 한번 나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 누구를 위한 이 국가고 누구를 위한 지자체 군청이고 도청이고 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서 먼저 국민들을 위해서 나서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해도 무슨 쌀 어떻게 팔아먹으라고 그러느냐 이런 반응을 보내고 있으니 정말 이 답답할 노릇이네요. 그 이 녹주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절병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게 계절병이라는 것은 그 계절 시기만 지나면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못 갖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절병에 대해서 매년 찾아오는 특히 이제 기후 변화를 넘어 이제 기후 위기 시대가 오는데 그 위기 시대에 계속 이 녹주 문제는 발생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반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그 이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 그다음에 우리 서천구나 군산시가 어떤 연대체를 구성해서라도 공동으로 이 녹주 문제를 해결하게 한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 매년 이 문제 발생할 텐데 그리고 결국은 피해 받는 것은 농민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다 국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앞으로 금강물을 또 먹는 또 일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총체적인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인 이 지자체의 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연대체 활동들은 지금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 연대체 해오고 있는 지금 아쉬운 점이 연대체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수락의벌 새만금 신공항 그 지금 반대 쪽에 거의 지금 올인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금강기 72기대 그 연대체가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좀 활동이 조금 미흡한 상태고 이제 서로 지금 이 지역 이 강 관련해 가지고 공유하는 정도 마침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대통령 후보들한테 광역 뭐 단체장 이 후보들한테 이 해수유통 문제를 정책으로 만들어 달라 뭐 이렇게 그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이게 그 후보 때는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 놓고도 실제는 뭐 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외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확실한 어떤 연대체를 국회의원까지 포함이 된 그런 단체들이 좀 하나 만들어지고 상시 포럼을 한다든가 이렇게 채수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게 지원이 되거나 이렇게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거 부분 해수 유통이 맞겠다 싶으면 이거 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그동안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많이 했죠. 많이 했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일단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이제 정부가 시민단체나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정부냐 아니면 그런 것을 싫어하는 정부냐에 따라서 활동의 양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4대강 연대체나 이런 조직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눈에 안 띄는 것이 뭐냐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이제 받아주지도 않고 또 그만한 이슈를 뒤덮는 사안들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요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요 사안은 실으려고 다 기획을 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그 역동적인 나라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4대강 관련해서 개인들이 희생해가면서 이 단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전 선거 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은 문제점을 제안을 하고, 또 어떤 그 대안에 대해서 같이 만들어 가자 공약으로 만들어서 제안도 하고 했었던 걸 봤는데, 점점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에서 그동안 소액이라도 지원했던 것들이 전부 다 잘렸다는 거죠. 다 잘리고 있고, 잘렸고, 또 그런 것들을 용인하지 않는 이제 정부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떤 그 활동이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거는 진짜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좀 있어요. 우리가 뭐 현실을 뭐 무시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고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는 한 그 사례로 이제 노루섬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노루섬 얘기를 하냐면, 제가 2020년도 4월달에 이 어민들, 송속 어촌계 어민들의 그 제보로 그 이 무인도된 노루섬에 덩치 큰 하얀 새가 살고 있으니 그 새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 활동을 했습니다. 뭐 그 당시 우리 허정균 국장님도 같이 그에 들어갔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1차년도 조사를 하면서 조사 보고서를 이 각각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충청남도에 제출했었을 때, 문화재청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어떻게 연락이 왔었냐면, 국장님 노루섬을 보존도서로 만들고 싶으면 2년의 용역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군에서. 그러면 1년에 1억씩 해서 2년 2억인데요. 솔직히 저희 시민단체가 무슨 돈이 있고 또 군한테도 그럴 뭐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충남연구원 종옥식 박사님하고 서촌 조류생태주원회 전홍태주무관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 연도에 이 조사 보고서를 다시 재차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2년치가 된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서천군에 제출했고, 서천군은 그 저희 제출한 보고서를 가지고 이 노루섬이 땅이 그 이 무인도서 해양수산부가 가려고 있지만은 실질적 소유주는 국가인 그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천군에서는 저희가 준 조사 보고서를 가지고 이 캠코 한국토지 자산관 공사를 설득을 해가지고 이게 이 무인도 이용 가능 도서를 이 준보존 도서로 바꾸는데 큰 영향을 준 것처럼, 이렇게 시민단체가 이 녹조와 관련된, 만약 행정에서 나서지 않으면 녹조와 관련된 그런 것을 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행정에 제안을 해서, 그러면 행정은 그 조사 보고를 가지고 국가를 설득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괜찮지 않냐 생각돼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아까 노루섬 말씀을 하셨는데 참 지수구역에서 큰 일을 하셨다고 보고, 그런데 노루섬의 경우 이제 특정 도서로 지정되기까지는 거기에 아무 이해가 걸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금강호나 새만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득을 보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요지부동이고, 그 불합리함을 언론이 알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전혀,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많은 일간지 신문들이 있는데 사실 보도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시간만 흐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라북도에서는 금강호보다 새만금호 해수송 가지고 그 전라북도 시민단체들이 줄곧 아직도 도청 앞에서 늘 기자회견도 하고 도청 성토도 하고 그러는데, 그 문제도 아직 해결을 못하면서 계속 시간만 끌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많은 이 주민들이, 국민들이 진실을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알 수 있게 언론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이 진실을 말하는, 사실 보도로 하는 그런 신문사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그 층에서 언론도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이 금강호 수질 문제 좀 완벽하게 명쾌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다음에 이제 어심으로 한번 가시죠. 예. 일단 제안 드릴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뉴스 서천에서 조사한 그 마이크로시스틴 그 값이 여기 보면은 한 6, 7, 8.46 뭐 이 정도 나왔거든요. 이건 뭐냐면 음용수라든가 뭐 이런 거는 이제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 정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어떤 물놀이장에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20 ppb니까 거기보다는 떨어지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서천군이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런 물질이 나오지 않게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런 물질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금강에서 검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련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 그 뉴스 서천에서 측정했던 장소 이런 것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보편 타당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곳보다는 영향이 없는 지류지천에다가 그 측정망을 옮겨서 그 이하로 나온다 라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현재 그 제가 볼 때는 희망은 있어요. 아직은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을 계속 붙들고 가려면 서천군이 이거를 뉴스 서천에서 제안했던 이런 그 연구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노력하면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뭐 금강이라는 것이 서천군이 움직이는 이 시설은 아니거든요. 금강이라는 것이 국가하천이면서 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다른 지자체가 같이 끼고 있는 유일한 하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썽도 많고 문제도 많고 분쟁도 많은 건 사실인데 제가 듣기로는 군산시나 전라북도에서도 이 금강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들이 지금 점점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현 지자체에서 즉시 그 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